번째 강의에서는 저희 학교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이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이 우리 학교 발전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Q&A를 제가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선생님들을 위해 도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미래 비전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은 학생회의 요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이요? 너 뭐해? 너도 먹을래? 내 빵이잖아! 그 소문 들었냐? 뭐? 어디야? 네,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은 저희 2016년 12월에 출범한 저희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자치로 가장 처음에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으로 매점을 꼽았는데요. 그 매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마침 이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운영체제,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마침 있었던 창업동아리 앞방과 방송동아리 VOKS가 협동조합 사업을 해주면서 저희 학교 협동조합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가장 큰 두 축인 창업동아리 앞방과 방송동아리 VOK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동아리 앞방은 앞방이란 이름이 저기 포스터에 써 있는데요. 아침의 빵을 줄여서 앞방이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하루에 20개씩 근처 빵집에 가서 빵을 받아오고 이 빵을 음료수와 함께 애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고 온 학생들한테는 아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빵집에는 이제 우수 지역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빵집에는 빵집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어떤 그런 수요가 잘 맞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아침을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저 화면에 보이는 1학년 학생이거든요. 그 당시 2016년에 1학년 학생이었던 두 학생과 제가 이제 10,000원씩 투자를 해서 창업자금 3만원, 단돈 3만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게 매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 작업이 된 거죠. 그 협동조합을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이제 돈만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앞방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협동조합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떤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협동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시작한 이 앞방 활동은 2017년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나면서 탄력을 받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서울시 학교 협동조합에서 주최한 해냄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빵을 파는 건 물론이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특별히 화목한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7시까지 학교에 와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요. 참치주먹밥하고 김치주먹밥, 그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콜팝처럼 음료수 컵에다가
주먹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컵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아무튼 저희는 그냥 아침에 화목한 아침이라고 불렀는데, 이 화목한 아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학생들도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2개월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수익성이 좀 낮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거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일찍 나와줄 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봉사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꾸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이후로 저희가 쿠키 판매나 이색 음료 판매, 또는 뭐 매듭 팔찌 제작, 전구 플라워 제작, 뭐 이런 창업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요 앞방이라는 동아리를 유지시켜 나갔죠.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2017년 저희는 5월 30일에 창립총회를 하고 12월이 돼서 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매점이라는 공간을 교실 반칸짜리에 얻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는 나름대로 저희 경영 원칙 5가지도 세웠습니다. 생각의 실천, 실패의 경험, 협동이 우선, 그 다음에 경영의 오픈, 기업가 정신, 이렇게 5가지를 기본 경영 원칙으로 정하고, 우리가 창업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점을 잘 운영해 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매점 이름을 앞방으로 하고 동아리 이름은 다 판다 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다 팔아보자, 뭐 이런 창업 동아리의 모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점에서는 빵이나 음료, 아이스크림, 만두, 핫바 이런 종목들을 아침 시간 잠깐, 그리고 점심 시간 잠깐, 이렇게 해서 미니 매점 형태로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매점 사업이 좀 많이 진도가 나갔다고 해야 발전을 한 거죠. 발전을 해서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복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 잠바하고 후드 집업 이런 것도 작년 12월에는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앞방은 단순한 매점이 아니라 창업을 지원해주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요 제 밑에 사진이 2017년 말, 그러니까 2018년부터 생긴 매점이죠. 2018년부터 생겼던 매점이 2020년에는 저렇게 스튜디오 형태로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동아리 VOKS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동아리 VOKS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그냥 학교 방송국, 방송 시스템, 방송 동아리 뭐 이런 정도의 규모였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라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게 해주는 한 2천만 원 하는 장비를 들여오는데, 이 방송 장비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송출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 2016년에는 요런 교내 활동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가 농구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농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부 학생들이, 방송동아리 VOK 학생들이 뉴스도 제작해 보면서 방송부 활동이 되게 활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활발해진 활동을 기반으로 2017년에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하면서 방송 동아리도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송출이라는 요 강점을 가지고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방송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동아리 VOKS도 2017년에 그 해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 사진들이 이제 그 당시 저희 학생들이 참여했던 활동 모습을 사진 찍은 겁니다. 메이킹 사진을 찍은 건데, 처음에는 그냥 행사 가서 그냥 촬영해 준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기술력을 높여가게 되는 거죠. 2019년 전국 학교 협동조합 연합 캠프를 1박 2일 동안 진행했는데, 그 1박 2일 전 과정을 저희가 맡아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실시간 송출로 그렇게 촬영을 하기도 하고, 2020년에는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정책 포럼, 그러니까 교육청 포럼이거든요. 이게 교육청 포럼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주관해서 하고, 2020년 서울교육 국제 웨비나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 국제 이제 웹 세미나였거든요. 요것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뭐 그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VOKS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죠. 캐치프레이즈는 유튜브 생중계 최강팀, 누구보다 유튜브 생중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최강팀이라는 구호로 활동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안 와닿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저희가 교내 방송은 물론이고 지역 방송 그리고 교육청 행사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VOKS가 지금은 단순히 요 방송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만들어낸 이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을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죠. 이런 장비를 사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저희처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방송국을 새로 만들 때 저희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 방송 시스템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앞방과 그 다음에 VOKS를 기반으로 한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매점 사업과 방송 사업을 통해서 생긴 이익을 교육사업 활동에 투자하고 그 투자들이 다시 방송 사업과 매점의 운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게 학생 자치의 실현 그리고 학교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원에서는 학교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발전은 방송 동아리가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송 동아리였는데 이 방송 동아리가 협동조합을 만나서 협동조합 내 방송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방송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2019년에는 학과 개편 그리고 2020년에는 광신 방송예술고등학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연도별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부터 뭐 방송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과 개편을 한 건 아니에요. 한 2010년부터 다양한 시도를 했거든요. 다른 특성화고들하고 마찬가지로 신입생 모집에 이제 기존의 상업으로만은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새로운 학과를 자꾸 찾게 됐죠. 그래서 노력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게 스마트 경영과 스마트 홍보 마케팅과 이렇게 두 과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냈음에도 신입생 모집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2017년에 협동조합에서 방송 사업을 하는데 이 방송 사업이 되게 성과가 많고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학과를 개편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방송 영상과를 만들고 그거랑 또 다른 한 줄기로 만화 영상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일이고 요 이후에 방송이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방송 계열로 두 개의 과를 더 신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 영상과 말고 연예 엔터테인먼트과와 미디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과를 만들면서 저희가 광신 방송예술고등학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가 바뀐다는 게 좀 두렵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요 작은 저희의 변화가 학교 발전이라는, 그리고 학교의 교명 변경이라는 이렇게 좀 큰 일을 이뤄냈다는데 좀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있기를 잘했구나, 생겨나기를 잘했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협동조합이 있어서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활동에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내 창업 한마당이나 프리마켓 운영, 아니면 협동조합 매점 운영 등에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좀 생기 있는 학교, 그리고 생기 있는 학생 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성화고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장 실습 취업이거든요. 근데 이 현장 실습 경험을 이 방송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카메라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해봄으로써 방송 활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업을 하면서는 이러한 취업처도 있겠고, 나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런 취업처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취업처 탐색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학교가 있어서 학교가 이제 방송으로 학과를 가져오고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협동조합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보면 방송장비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방송과에서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 놓으면 그 실습 장비들을 실제 방송 촬영에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보통 방송 촬영을 하려면 이제 렌탈을 하고, 렌탈 대여료도 되게 비싸고,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도움은 이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수익을 분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고용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봉사활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기꺼이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절감받는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야 되는 지역사회하고의 연대, 그리고 봉사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뭐 관악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연대와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게 학교가 협동조합과 함께 가주어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